팩트 자연입니다. 네, 요즘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기간 외국인 공매도 차익 기간 6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일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차익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60일로 똑같이 축소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에 대해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금융위 어처구니 없죠, 그죠?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금감원 금융위놈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 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가장 많았던 종목 공매도 카카오 2조 800, 삼성전자 1조 9천, HMM 1조 8천, SK하이닉스 1조 4천, LG화학 1조 3천억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점을 근거로 공매도 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5월 3일에서 9월 17일에 이뤄진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이 76%, 기관이 22%, 개인이 1.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기 직전인 외국인 공매도 비율 55%였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60일로 제한하고 그죠? 차익 기간 60일로 제한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한투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투연의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대주주 10억에서 3억 유예하겠다는 거 없애버렸죠. 또 기타 시장 조성자 없애버렸죠. 기타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 개선을 한투연이 직접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해서 이루어진 결과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주식 양도세 쪽에 대한 부분도 한투연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한투연,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 한국 개인 투자자 연합회 부분이죠. 네이버에서 한투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 대략 5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최소 10만 명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대선 시즌이죠. 1,000만 개인 투자자한테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한투연에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한투연에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든 원인 자체가 한투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한투연 검색하셔서 한투연 회원 가입, 많은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미에 유리해졌다더니 외국인 공매도만 급증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이번 주 들어서는 진짜 모이기만 하면 또 주식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또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증시가 하락한 날에 여김없이 코스피는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상승할 때 또 그만큼 오르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항상 박스권에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박스피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공매도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공매도는 증권사의 주식을 먼저 빌려서 이렇게 팔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하락장에서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우리나라에선 공매도가 잠시 중단이 됐다가 지난 5월부터 일부 재개가 됐거든요. 이때부터 이 9월 중순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요. 이 공매도를 한 금액이 27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전체 매도 금액에서 11.7%나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근데 김 기자 저희가 네. 올해 상반기에 이 얘기 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공매도 재개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좀 뭘 바꾼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뭐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요, 사실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율이 해외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었거든요.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이 규정을 바꾸고 난 뒤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최근 금융위원회가 냈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 이전엔요, 전체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였거든요. 그런데 재개 이후에 1.9%로 아주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공매도 비율은 55%에서 76%까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21%나 증가를 한 건데요. 당연히 이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대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개인 공매도 비율을 크게 늘리진 못했고요. 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만 더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공매도는 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 사이에서 아직 불공평한 부분들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공매도에는 의무 상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 주식을 빌리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선 개인 투자자들은 최장 60일 안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 요구 시엔 언제든 이걸 갚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런데 실제로 이 상환 얼마 만에 이루어질까요? 개인 투자자가 빌렸다가 갚은 평균 기간은 9일이고요. 기관은 64.8일, 또 외국인은 75.1일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이 무기한으로 빌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상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미국에선 기관들끼리 이 의무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를 넘을 수 없도록 특약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 만약 맞다면 네. 약간 좀 불공평해 보이기는 하잖아요. 기간 네.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상환 기간이. 근데 우리 정부는 왜 이걸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금융위의 해명을 들어보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상환 기간을 못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규제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도 이 개인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다음 달부터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이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고요. 만기가 된 뒤에 이 연장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는 이 담보 비율에 있습니다.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잔고로 유지를 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 기관과 외국인은 105%지만 개인은 140%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될 걸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공매도 잔액 4조 원대였는데요. 지난달 9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고 이런 시장이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공매도도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특정 세력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너무나 좀 시장을 좀 혼탁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 더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이버 한투연에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한투연 경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금일 동학개미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폐지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대권 주자인 홍준표 7일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그래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 아무튼 공매도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그죠. 아무튼 홍준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폐지 부분. ESG, 넛바람, 제약 바이오계, 친환경의 방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에서 우리 셀트리온 3사 합병이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ESG 평가 요소에서도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계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배구조 부분에 힘을 쏟아왔다. 일단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부분을 강화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 ESG 경영은 아주 갈 길이 먼데요. 그나마 A 등급을 받은 곳은 한미약품이랑 일동제약 두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ESG 셀트리온 환경 분야 B등급, 사회 분야 B등급, 지배구조 B 플러스 부분입니다. 아까 한미약품 일동제약 부분이 조금 약간 높다고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환경 D, 사회 B, 지배구조 B 뿔이네요. 아무튼 셀트리온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배구조 쪽에서도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에 찌야 하던 부분, 사회 말 그대로 우리는 의료 제약 기업 부분이잖아요. 나름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환경에 대한 부분 지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환경 이슈 부분인데요. 환경 부분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기존에 사회 부분이랑 지배구조 쪽으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보여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환경 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공장 설계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 오는 2023년에 준공 예정인 제3공장의 경우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보호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화두 글로벌적으로나 아니면 연기금 쪽으로나 지금 ESG에 대한 약간 평가 부분도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ESG 점수가 높은 회사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연기금의 투자 방식 부분도 있고요. 주요 글로벌 투자 회사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우리 3사가 합병하게 되면 ESG의 쪽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투자에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한투연 다시 한번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